대략적으로 표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4개월 정도에는 한 밤잠 자기 전에 2시간 반 정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뭐 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질의응답 저희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근데 내용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변도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우선은 조금 답변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나중에 조금 더 정확히 데이터를 저희에게 주시거나 이러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10개월 아기예요. 이유식을 잘 먹지 않고 우유를 적게 먹는 아기. 간식만으로 될까요? 어떤 뜻으로 질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이가 권장량의 영양소의 권장량을 채우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유식의 목적이라는 것이 영양을 채우는 데만 있지 않아요. 고형식을 연습해서 성인처럼 먹게 연습하는 기간이고요. 식이 습관을 획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식만으로 이 나이에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인지도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체중이 네. 아마 미만일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 18개월 아기인데 모방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아요. 주세요 빠이빠이 같은 것들을 아직 안 한다고 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발달이 지금 정상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제 18개월이라고 하면은 모방이 대부분은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모방 언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용 언어가 제대로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을 시작 안 했지만 시키는 심부름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경우는 조금 기다려줘도 되고 또 중요한 건 포인팅을 하는지 저거 뭐예요? 말로 저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 한다든가 엄마한테 저거 달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 이거 발달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는지 이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발달이 전반적으로 정상인가를 보고 대답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모방 행동하기 위해서 의태어 의성어 동시를 많이 읽어주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줬고 엄마나 아빠가 먼저 아이가 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반응을 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노력을 좀 진행해 보시기를 제안해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114일 되는 아기입니다. 하루 일정 패턴을 지키라고 하던데 낮잠을 수유 시간보다 오버해서 잔다면 깨워서 먹여야 할까요? 낮잠을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유 간격을 유지하라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우면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중요하지만, 그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라는 게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이렇게 먹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잘 자고 있다면 굳이 깨워서 먹이지 말고, 그러다가 수유 간격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나 과한 시간을 자고 있지만 않다면요. 밤잠 재울 때 쪽쪽이를 물리고 재우고 새벽에 깰 때 포업법으로 잠 연장을 시켜줘도 되나요? 이 말은 지금 재울 때는 쪽쪽이를 물리고 새벽에 깨면 포법법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일관성을 잃어가지고는 수면교육은 되지 않겠죠. 물론 포법법은 114일에 꼭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5개월 이후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5개월쯤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죠. 네. 일관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네. 제안드리고 현재 완분을 하고 있는데 하루 총 수유량을 1000 넘으면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영유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유아기 비만 자체로도 아이의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서 영아기 비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분유를 1000을 넘겨서 먹이고 있다면 비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콩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유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유식을 제대로 못할걸요. 몇 개월이란 말은 114개월 4일? 114일. 4개월 정도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조금 빠르더라도 만 120일이 분유의 수유이기 때문에 네. 완모인 경우에는 180일에 이유식을 권장하지만 분유 수유인 경우에는 잘 먹는 아이들의 경우라면 120일부터 권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잘 먹는다면 이유식을 시작을 해봐야죠. 조금 더 빨리. 네 번째, 분유를 먹다 중간쯤 안 먹고 소화시켜주고 20분 후면 또 나머지 반을 먹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소화시켜주고 20분은 먹다가 중간에 20분을 쉬고 또 반을 먹는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게 5개월 아기예요, 지금. 5개월 아기. 5개월 아기는 그렇게 하면 배고래가 늘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잠깐 트림을 시키고 다시 먹이고 만약에 또 20분을 쉬게 된다면 차라리 좀 쉬고 놀아주고 공갈조 꼭지를 사용하든가 해서 수유 간격을 늘려서 조금 있다가 차라리 시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어머님의 글을 좀 보다 보면은 네. 총 수유량이 매번 적다 보니까 불안감에 아마 찔끔찔끔 계속 먹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그런데 조금 며칠 관찰을 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었을 때 결국 총 수유량은 같은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불안 때문에 찔끔찔끔 먹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5개월 새벽 4-5시에 깨서 논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댓글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저희 영상에도 4시에 깬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시쯤에 깨면. 근데 우선은 낮잠 시간을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새벽 4시쯤에 만약에 아기가 계속 자주 깬다고 한다면 그때 아이한테 자극을 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같이 옆에 두고 개입 없이 옆에 엄마가 누워만 계셔도 아마 잠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엄마 냄새로 인해서 아기가 편안함을 느껴서 잠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좀 연장을 해서 아기가 6시까지는 잘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총 수면 시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새벽 4시에 깨서 놀아서 총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면 이건 문제일 텐데요. 어떤 아이들은 한꺼번에 길게 자지 못하고 좀 다른 아이들보다 끊어서 자는 아이들이 있어서 밤잠을 한꺼번에 길게 못 자고 결국 하루의 총 수면 시간은 낮잠이나 이런 걸로 맞추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그 체크를 일단 해봐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차차 수면 기상 시간대를 좀 뒤로 미루어 가는 게 좋겠죠. 5개월 후반에서 6개월 넘어갈 때 깨어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낮잠도 길어져서 낮잠 3번째 시간대가 매우 뒤로 밀려나요. 그럼 취침 시간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럴 때 스케줄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아이들은 6개월에 벌써 수면이 2번, 맞아요. 낮잠이 2번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네.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낮잠 2를 좀 더 뒤로 미루면서 낮잠 3을 없애고 밤잠을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월령별 마지막 낮잠과 밤잠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대략적으로 표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4개월 정도에는 한 밤잠 자기 전에 2시간 반 정도, 6개월 정도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고요. 9개월 되면 이제 4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딱 권장일 뿐이고 아기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최소 시간은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19개월 아기인데 낮잠을 안 자려고 해요. 자러 가자, 코 자자 하면 도리도리하고 억지로 재우려고 하면 도망치고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 울리면 늦은 오후에 재우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아기가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낮잠을 지금 안 잔다는 얘기잖아요. 네. 밤에는 어쩐다는 얘기는 없고. 네. 근데 19개월이면 아직 낮잠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좀 어려운 시기죠. 한 번 정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19개월이면 잠자는 게 재미없어서 낮잠을 안 자려고 거부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부터는 그러나 낮잠을 없애서는 곤란한 시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자도록 할 것인가. 낮잠 시간을 충분히 졸리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낮잠 시간 잘 재울 수 있는 잘 잘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해야 되고 그 시간이 아닌 오전에는 잘 놀아야 되고 가능하면 햇빛이 보이는 데서 노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낮잠 전에도 수면 의식을 한다던가 해서 진정과 이완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렇겠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보면은 엄마가 계속 자자, 코 자자, 자라, 자야지 억지로 재운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 예. 이때 엄마가 계속 자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더 안 자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죠. 졸리다가도 엄마가 우리 잘래? 이러면 잠이 호라락 달아나 버리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자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네. 당분간 당분간은. 그리고 약간 놀자. 누워서 놀자. 우선 배가 불러야지 또 잘 자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유를 좀 따뜻하게 네, 데워서 해서. 먹인 다음에 우리 같이 누워서 놀아볼까? 같이 누워서 책 읽어볼까? 우리 누워서 같이 이렇게 뒹굴뒹굴 뭐 해볼까?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네. 엄마들이 유도를 해서 얘를 눕혔다 그럼 50% 성공입니다. 네. 눕힌 이후부터는 조금 더 쉬워져요.
육아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교묘한 걸 들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요. 네, 들키지 않게 높이는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기가 정말 하루에 11시간씩 통잠을 자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했더니 아기가 정말 잘 자더라고요. 낮에 애한테 짜증도 좀 덜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아주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아기가 됐어요. 알잠을 알기 전과 후로 육아의 질이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둘 다 통잠을 자고요. 가끔 이제 한 명이 깨서 울거나 뒹굴다가 다른 아이를 건드려도 정말 잘 자요. 저희 육아는 알잠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기가 잘 자니까 육아가 너무 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네, 앞서 이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또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6월생인데요. 낮잠은 30분 칼잠 자고 낮잠 텀 2시간 둬도 하루에 낮잠 4번을 자야 하루 사이클이 돌아간대요.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연장은 안 되고 연장을 해서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6월생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6개월이 다 넘어가는 시기겠네요. 네. 그렇다면 아마 곧 낮잠이 3회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낮잠이 3회가 되고 빠른 아이들은 곧 2회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낮잠 시간을 잘 조정해보고 특히 마지막 낮잠 시간을 잘 조정하면서 연장을 조금씩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낮잠이 3회가 되면서 아마 밤잠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낮잠이 곧 3번이 될 시기 같으니까 네네. 크게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낮잠이 3번이 되면 아마 밤잠 영향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낮잠 살을 없애고 밤잠을 좀 당겨서 재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깨어있는 시간 조금 늘려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낮잠 1도 살짝 뒤로 보내고 맞아요. 1과 2 사이를 조금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낮잠 2를 또 조금 뒤로 보내고 또 2와 3 사이 간격을 좀 늘리고 그러면 좀 더 가능해지거든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입니다. 낮잠은 9시 45분, 2시 30분 2번 자고요.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밤잠은 8시에서 8시 반에 시작되고 궁금한 부분은 8시 반이든 9시든 잠든 후에 새벽 6시부터 꿈틀거리고 잠을 깨는데 잠이 좀 모자란지 컨디션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침 낮잠 자고 나면 그때 확 좋아지고 엄마의 마음으로는 푹 7시 반까지 자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좋아져야 될까요? 지금 보면 아이의 밤잠 시간이 대략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되고 하루에 총 수면 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니까 네. 아주 뭐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낮에 좀 더 많이 자고 아마 밤에 조금 자는 것이 걱정이어서 엄마는 기상 시간이 좀 더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아이는 지금 아침 시간이 거의 세팅된 것 같죠? 그렇죠. 6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 걸로.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밤잠의 총 시간을 조금 늘리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좀 30분 일찍 재워보세요. 그럼 밤에 총 시간이 좀 늘어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이제 100일아가인데요. 네. 수유 텀이 4시간이고 몸무게가 8.6kg, 잘 먹고 잘 자라는 아이네요. 모유 직수 중이고 취침 심한 분유를 160cc 먹는데요. 권장 시간표 지키고 있고 막수가 7시, 밤수는 11시, 3시, 아직 밤수를 2번 하네요. 근데 그것도 아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알람 맞춰서 그 시간에 수유를 해서 아기는 꼼수처럼 먹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먹일지 아니면 아기가 울면 그 시간에 먹여야 할지 궁금하대요. 다시 보면 지금 100일이고 낮 수유텀 4시간 좋네요. 네네. 몸무게 8.6kg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또 밤에 160cc 먹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근데 막수 7시 한 뒤에 엄마가 4시간을 지키려고 아마 밤술을 11시, 3시를 하는가 봐요. 네네, 그런 근데 것 같아요. 보통 낮텀하고 밤텀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지금 낮텀을 밤에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주는 데 맞춰서 꼼수처럼 먹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우선 낮 수유텀이 4시간 정도면 이제 차차 밤수를 좀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 11시에 하는 거는 유지를 하시되 두 번째 하는 수유는 양을 줄여서 이제 좀 탄력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두 번째 수유가 중단이 되면 첫 번째 수유 11시에 하는 꼼수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100일쯤이면 어떻게 먹는지를 좀 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100일 지나서 낮 수유텀이 4시간 정도면 밤에는 한 7시간 정도도 안 먹고 잘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7시간을 좀 뒤로 보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하려고 꼼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 시간을 좀 뒤로 해보면 아침까지 안 먹고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밤수 한 번으로 점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6월생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는 나이인 모양인데, 네. 수면 교육을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아기가 울면서 깨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네. 그냥 두자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홀랑 깨버리고, 안아주자니 이제야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면 교육이 도루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조금 지켜보다가 울음이 커지면 같이 누워서 토닥토닥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새벽에 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재우는 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수면 교육이 조금 늦기는 했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사실 수면 교육의 이 원령의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이제 밤잠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고치기보다 낮 동안에 언제 기상을 해서 언제 먹고 언제 자고 하는 시간들을 조금 규칙적으로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잠을 잘 자야 밤잠도 잘 자듯이 아기의 패턴을 좀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잠 앱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권장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좀 규칙적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자면 수면 교육을 무조건 뭐 반응 안 하고 울려서 재우는 것이 수면 교육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리듬에 맞게 재우는 것,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아이가 2개월 정도 됐으면 그걸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아이의 시간대, 패턴 분석, 이걸 먼저 해서 그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졸리는 시간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면 교육을 해야 먹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패턴 분석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92일 된 아기이고요. 역류 증상이 있어서 토를 자주 하는 편이라 막수 때 분유 150ml를 먹이고 트림시키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아주고 있을 때 잠이 들어요. 이럴 때 수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써주셨네요. 네, 아마 잠이 잘 안 들면 안누법 하고 있나 봐요. 네네. 적어주신 거 보니. 그러다가 안 되면 쪽쪽이 물려주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아이가 90일이고 역류 증상 때문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래 안아줘야 하고 역류 때문에 토할까봐. 이럴 때는 먹이는 중간에 트림을 한번 시키고 다시 먹여본다 그러면 역류를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럼 쪽쪽이도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가 점점 사라져 갈 시기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저 그렇게 무조건 나가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 트림을 한번 시켰고 다시 먹이고 나서 다시 트림 시키고 눕히면 잘 자는지, 오늘은 안 돼도 내일 또 다시 해보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가 점점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잘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토끼잠 연장이 잘 안 돼서 낮잠 패턴이 먹놀잠놀 혹은 먹잠 놀잠이 되어버려요. 토끼잠을 안 재우려고 안아서 재우면 너무 깊게 잠들어서 밤잠 자는 것처럼 계속 자려고 해요. 수면 교육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아이들의 패턴이 잘 잡히는 것이 3개월쯤부터 패턴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이
3개월쯤부터 일 때가 많고 빠르면 2개월인데요. 네. 그게 이제 수면 호르몬, 각성 호르몬이 그때 제대로 분비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지금 보면 낮에는 토끼잠 안 재우려고 안아주면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 말 밤잠 자는 것처럼 계속 잔다고 하면 내버려 두면 서너 시간도 잘 기세라는 거잖아요. 이대로 두면은 아이는 낮밤을 빨리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아서 재웠더라도 눕히고 2시간 이상 자면 뭐 깨워서 먹이거나 뭐 얼굴을 닦아주거나 하는 식으로 낮에는 낮처럼 밤에는 밤처럼 자는 낮밤을 알게 하는 것, 그다음에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을 잘 노력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벽 수유를 2-3번 하는데 새벽에 깨면 쪽쪽이로 잠 연장을 해주려고 하고 배고프면 쪽쪽이를 조금 물다가 엄청 울어요. 안아서 둥가둥가 재우려고 해도 너무 울어서 결국 수유를 하게 되는데요. 알잠 동영상에서 수유 시간을 줄이라고 하셔서 줄였더니 1시간 30분 만에 깼어요. 보통 2시간 텀으로 깨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밤수를 줄이고 끊어가는 거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아기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밤수를 2번은 해도 괜찮은 원령이에요. 아마 여기서 밤수 시간을, 수유 시간을 줄이라고 했던 거는 밤수를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줄여도 되는 아기를 아마 얘기하지 네,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2번을 하세요. 그러다가 2번을 하다 보면 좀 덜 먹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기는 혼자 누워서 잘 줄은 아는 106일 된 아기이고 아직 뒤집기는 안 하는데 뒤집기를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좁쌀 이불을 치워주고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자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모니터링은 하되 개입은 최소화하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 뒤집기 방지 쿠션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도 해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기 침대 사용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뒤집기 하면서 자유롭게 자라고 바닥에 허허벌판으로 재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도 굴러다니면서 잔대요. 그래서 편해 보이고 좋던데 베이비 위스퍼 같은 책에서는 2돌까지 아기 침대 사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잠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제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두면 뒤집기 할 때 아이가 부딪히고 불편할 것 같은데 아기 침대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시네요. 네, 이제 어머님들이 뒤집기 하는 시기에 잠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 많이 해서 뭐 예를 들어 속삭이 대용 용품도 많이 사용하시고 좁쌀 이불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뒤집기를 할 정도의 시기가 됐다면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밤잠에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낮 동안에 뒤집기 대집기 놀이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잠들기 전에는 수면의식이라든지 뭐 베이비 마사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완을 충분히 시켜서 재워주신다면 사실 자다가 반사적으로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더 줄어들죠. 네. 지금 그대로 놔두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칫하면 뒤집어서 엎드려 자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거는 맞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핵심은 아이가 많이 움직이는 원령이 되었을 때는 낮에 놀 때 충분히 움직이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뒤집기 발달을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낮에 충분히 하게 해주고 밤에는 이완이 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수면 의식 같은 거 아직은 어린이가 수면 의식이 안 된다면 마사지나 로션 바르기나 해서 그 이완이 충분히 돼야 숙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뒤집기를 덜 하거든요. 네, 그것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그 양육자분들이 낮에 놀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놓치시는데 사실은 이제 뒤집기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낮 동안 놀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기 침대는 이제 뭐 가정의 사정마다 아기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우리 아기는 굴러다니면서 자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굴러다니기 시작한다면
공간이 작은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굴러다니다가 아무래도 침대 뭐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반경이 좁아서 오히려 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뭐 매트를 좀 넓게 펴서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큰아이가 뭐 그때 잘못해서 지금까지 굴러다니느냐 꼭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큰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도록 계속 굴러다닌다면 잠을 방해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또 하나 질문이 뒤집기 시작한 후에 아기 잠이 궁금하다는 걸 보니 아마 한 4개월 무렵이나 된 모양이죠. 그런 것 원령이 같아요. 없지만 네. 아기는 낮잠은 30분 토끼잠에 연장은 절대로 안 된다면 언제 개입하고 또 계속 개입해서 연장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연장이 되기는 하는지 아기를 얼마나 울리면서 기다려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대요. 또 저녁에 뒤집기 시작한 아기들은 어떻게 잠들게 해야 하나요? 몸이 쿨쿨로 뒤집기 방지시켜줘야 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할지 이 아래 이야기는 우리가 금방 드린 이야기와 비슷하니까 위쪽에 네. 답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아기가 낮잠은 30분 토끼잠을 자고 절대로 연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기가 30분을 잔다는 거를 이미 이제 양육자분이 알고 계신다면 사실을 연장하는 타임은 아기가 깨고 나서 시도를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0분이면 깬다 싶으면 차라리 한 10분 정도 옆에 가서 누워 있는다거나 미리. 그리고 이제 아기 뭐 자세 움찔움찔할 때 옆으로 좀 뭐 눕혀서 토닥거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갈적 쪽지 같은 거라든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면 미리 물려줘서 그 한 줄기 수면 패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연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낮잠 연장은 너무 힘들잖아요, 소장님.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고 사실 됐다 안 됐다가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연장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력을 가지시고 저희 카페에도 보시면 낮잠 연장 팁에 대해서 공유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개입하기, 꾸준히 연습하기.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연장되죠. 네. 그리고 어린이는 이 4개월 나이 아기를 울려가지고 낮잠을 연장시키려는 것 이건 뭐 10중 8구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이제 뭐 5개월,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연습을 과정을 통했을 때는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스스로 연장하는 방법들을 좀 잘 터득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유식 먹기 시작하면서 모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 6개월 아기입니다. 원래도 잘 안 먹던 아기였는데 이제 5분만 먹으면 그만 먹으려고 입을 안 벌려요. 젖병 버브라서 분유도 먹일 수가 없고 이유식은 엄청 좋아하고 자꾸 더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이유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유식으로 배를 채워도 될까? 아니면 모유를 너무 안 먹으니까 양도 자꾸 줄고 억지로 먹이려고 실랭이하는 경우들로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유식을 못 먹여서 고민인데 우리 아기는 발달이 좋은가 봐요. 식성도 좋고 네. 먹성도 좋고 그래서 이유식을 먹고 모유를 안 먹으려고 해서 원래 더 고민이시라네요. 자, 이제 이런 때는 사실 이유식을 많이 먹여도 돼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도 되는데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이유식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나중에 모유를 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유를 먼저 먹여서 입을 좀 축여주고 이유식을 먹일 수가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모유를 먹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에 뭐 분유 성분을 우리가 첨가하기도 하거든요. 워낙 안 먹는 아이들은 분유 가루를 섞기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물 대신에 모유를 좀 짜서 섞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젖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젖은 좀 짜야 되겠죠. 네. 점점 젖량은 줄어갈 것 같네요. 네. 이유식 진도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나가는 것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네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유식은 어떻게 해도 잘 먹으면 사실 수유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모유를 먼저 먹여도 좋겠어요. 네. 이 아이는 100일 됐고 네. 완모 중이래요. 그런데 11시에 꼼수, 3시에 새벽 수유인데
이 시간에 먹이고 난 뒤 한두 시간쯤 뒤에 운대요. 그러니까 새벽 3시 수유를 하고 4시나 5시쯤에 우나 봐요. 네네. 이게 배가 덜 채워져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빨고 싶어서 우는 건지 잘 모르시겠대요. 우선은 새벽 수유를 뭐 11시에 꿈수하고 3시에 했다면 사실 배가 고파서 깬다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제 뭐 낮에 얼만큼 먹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는 사실 빨고 싶어서 깨는 경우라고 보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니면 잠이 오지 않거나요, 네. 이미. 새벽 시간에 얕은 잠을 자서 잠이 깨버렸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갈적 꼭지를 사용하신다면 빨기 욕구를 좀 그 시간에는 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에는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뭐 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연장을 시켜볼 네. 수 있으면 시키는 걸로. 네. 이 아이는 7월생이니까 이제 뭐 5개월 들어갈까요? 이렇게 될 것 네. 같은데 낮 수유 텀을 4시간에 맞추고 싶은가 봐요. 근데 네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침 7시, 11시, 오후 3시 이렇게 먹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밤잠 자고 일어났을 때고 낮잠을 1시간 30분 이상을 자주니 괜찮은데 잘 자네요. 네, 저녁 7시에 막수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 네. 7시, 11시, 3시, 4시간을 맞추면 저녁 7시니까. 저녁 7시에 막수를 주려고 하니 오후 낮잠 이후 2시간 동안 저녁을 남편이랑 같이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칭얼대나 봐요. 그러니까 한 5시에서 7시 사이가 칭얼대는가 보죠. 네, 그래서 아기띠하고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어야 된대요. 아유 어쩌나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는 5시랑 7시 막수하고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새벽 수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수유텀 사이에 칭얼거리는 아기를 조금 덜 칭얼거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우선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다면 사실 수유텀 4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먹었다면 사실 먹는 거에 칭얼거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간에 얼만큼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낮잠 자고 나서 2시간 후에 뭐 이렇게 7시 막수 사이에 너무 졸려하거나 칭얼댄다면 사실은 낮잠을 몇 시에 네, 얼만큼 네. 잤는지를 좀 네. 체크를 해보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낮잠, 앞 낮잠 패턴이나 시간. 그래서 네. 수유텀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낮 일과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요 원령에는 보통 밤잠 자기 전에 2시간 반에서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만큼이 남아있는지 밤잠 자기까지 얼만큼이 뭐 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낮잠 텀이 또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신다면 그 시간대 졸려서 아이가 칭얼거리는 건지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는 건지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231일 7개월 남아아이고요. 키도 큰 편이고 발달도 굉장히 빠르대요. 아이고, 복 벌써 받으셨네. 벌써 소파를 막 올라가네요. 발판 그러니까요. 밟고. 네. 뒤집기 서기 뭐 수면의식 누워서 진행이 되질 않는데요.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가 봐요. 네. 댓글을 찾아보니 새로운 행동 발달이 시작될 때는 누워서 수면의식이 진행되질 않으면 일시적으로 안아서 재우라는 상담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동화책을 읽어줄 때까지만 누워있고 공갈적 복지를 주면 그때부터 계속 범퍼 가드를 잡고 서서 눕지를 않아요. 젖꼭지만 빠는 거네. 공간젖꼭지만. 네, 보통 3회 정도 눕히기를 시도하나 매번 안아서 재운 후 바닥에 눕히고 있어요. 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지금 하루 내내 흥분 상태고 각성 상태예요. 밤에도 지금 이완이 안 되잖아요. 진정이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공갈적 꼭지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밤에 도무지 뭐 신체가 이완되지 않으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생각하실 것은 낮에 신체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쓰도록 해줘야 되고 밤에는 이완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낮에 수면 의식도 안 된다는 걸 보면 낮에도 흥분 상태이면서 밤에 이게 잠을 못 자는 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욱더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 쓰는 활동을 낮에 깨어있을 때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수면 의식에 좀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양육자 에너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네요. 4단계 개입법을 시도해봐도 너무 울다가 잠이 깰 것 같아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을 못한대요. 다른 아기들처럼 뒹굴거리며 자지 않고 똑바로 누워서 자다 깨다 반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는 아기들은 공갈젖꼭지를 끊는 게 나을까요? 너무 자주 깨고 힘들어서 위험한 줄은 알지만 아이고 공갈젖꼭지를 마스크 끈에 연결해서 달아주고 있대요. 주변에 5개씩 공갈젖꼭지를 놓아도 몸을 움직이질 않으니 못 찾아보는 것 같다고 하세요. 같은 아기인데 네. 이 아이는 아까도 제가 지금 흥분 상태고 몸이 이완이 안 되는 신체의 움직임이 도무지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갈젖꼭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낮에 에너지 발산이 부족했고 밤에 지금 이완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갈젖꼭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위험한 줄은 알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중단하시는 게 좋겠고 몸에 낮에 에너지를 쓰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아기의 두상이 삐뚤어졌는데 소위 이제 사두증 의심이라고 어머님이 써주셨는데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뒤집고 누워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낮 시간에 깨어 있어도 밤 시간에 오래 누워 있는데 다 유전일까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안 해줘도 될지 걱정이시라고. 이게 실은 뭐 수면 문제는 아니지만 엄마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그쵸. 여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3월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8개월이 넘었네요. 네, 그쯤 됐을 것 네, 같아요. 두상이 삐뚤어졌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은 괜찮다고 하셨다는 걸 보면 이건 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뼈에가 여러 개의 그 봉합선들이 있는데 그 네. 봉합선이 원래 잘못돼가지고 너무 일찍 다치거나 한쪽은 일찍 다치고 한쪽은 일찍 안 다치고 해서 머리가 삐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갈까봐 뇌가 잘 자라지 못해서 그럼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네. 8개월이면 약간 삐뚤어진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교정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정해 보려고 뭐 헬멧을 하는 많이 그런 봤어요. 네. 큰 병원에는 뭐 돈 엄청 쓰고 헬멧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심하지 않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너무 심해서 그 미용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더 이 방송을 보시는 더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해드린다면 누워 있는 시간 때문에 머리가 이제 삐뚤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엎드려서 재우는 건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낮에 터미타임, 낮에 배밀이 하는 것처럼 엎드려 노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네. 밤에는 그대로 눕히고 낮에는 많이 엎드려서 놀이를 하는 시간을 늘리면 향후 이런 일에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지막 질문까지만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6개월 아이인데 160일이래요. 그런데 혼합 수유를 하고요. 하루에 분유, 점심, 막수 먹고요. 170일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려는데 네. 어디서 듣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치아날 때 안 좋으니까 꼼수도 중단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아직 치아는 안 났고요. 5개월까지는 꼼수하는 게 좋고 아기 잠을 쭉 자게 해준다고 여기 카페에서 와서 아직은 먹이고 있는데 7개월 전, 6개월 때 끊어도 되겠죠? 괜히 습관돼서 꼼수하는 시간에 앞으로도 깰까봐 걱정이 된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굳이 뭐 밤중 수유를 끊지 않아도 돼요. 이유식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시작하고 나서 낮 동안에 이유식으로 인해 양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밤수를 끊으셔도 되고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상태고 뭐 꼼수나 밤수로 인해서 치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지금 현재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이의 발달과 어떤 뭐 성장이라든지 몸무게 먹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지 않는 뭐 치아의 문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유식을 잘 하게 되면요. 네. 엄마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밤수는 잘 끊어집니다. 네. 그때부터 노력해도 그리고 꼼수하는 시간에 깰까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다 속이 후련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